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누군가는 외면할 이야기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처럼 불안한 밤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덜 외로워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71, 아내는 69입니다. 결혼한 지는 49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껴 쓰며 살면 노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작은 공장에서 하는 현장 일이었고 아내는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번갈아 했습니다. 몸이 성할 때는 하루라도 쉬면 불안해서 비 오는 날에도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 하나 마련했고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나이가 들자 허리가 버텨주질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병원비는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일을 더 늘렸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계약 때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그 말은 우리가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돈을 낼 여유가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지어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저는 TV를 켜놓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월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줄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늘어났습니다. 통장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는 전기불을 더 아꼈고 난방을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괜찮아.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는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내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국자도 떨어뜨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마치 우리에게 하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원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카드를 긁고 통장을 비우고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지킬 수 있겠지?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처음으로 노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여보,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집이 없어지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면 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이 오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문득문득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날을 상상하게 되었고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부터 버렸고 사진은 하나하나 닦아 비닐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누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길에서 자는 건 무섭지 않아. 근데 당신이랑 떨어질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면 아내가 더 불안해할까봐 이를 꽉 깨물고 숨만 골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이 없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서로를 놓치게 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있자. 그 약속 하나로 우리는 그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걱정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병원비는,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누워도 이야기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내는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한참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찾았습니다. 여보, 차? 응. 혹시 우리가 정말 길에 나앉게 되면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를 가도 같이 가지.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도 했습니다. 공원에서 자는 건 어떤지, 찜질방은 하루에 얼마인지, 쪽방이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TV에서만 보던 단어들이 갑자기 우리 삶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 많은 데는 무서워.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을게. 그 말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마지막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국을 끓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그 말이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알았습니다. 가난해진 것, 아프게 된 것, 짐이 된 것 같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도움을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직원은 우리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말했습니다.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연결해 볼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희망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군데를 더 다녔고 서류를 냈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집에서 나가야 할 날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부터 버리고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우리가 있었고 아이를 안고 웃던 우리가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밝았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잘 살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충분히 잘 살았어. 이사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밤을 보내던 날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이 없어져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을 뻔했지만 서로를 잃지는 않았다는 것. 다행히 며칠 뒤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이 마련됐습니다. 크지도 깨끗하지도 않았지만 문을 닫으면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방에 들어서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따뜻하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집이라는 게 결국 벽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직 불안하고 앞날이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 있고 제가 손을 잡아주면 아내는 꼭 줍니다. 그 손의 온기가 우리를 하루 더 버티게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집이 불안한 분, 내일이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집이 사라진다고 당신의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와 서로를 붙잡고 있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건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요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아주 조금씩. 우리는 이제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집은 언젠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끝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노숙의 문턱에서 우리가 배운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